컬리지 보드가 겪은 위기감을 모두 반영한다면 변별력을 확보할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 8월, 10월, 12월 거쳐오면서 분명히 확인되는 패턴 중 하나고요. 어려워질 겁니다.12월 시험은 지난번 8월, 이제 10월 거쳐오면서 저희가 관찰했었던 패턴하고 크게 벗어나진 않았는데 수학이 어려웠던 것 같다라는 리포트가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자세히 살펴봤는데 학생들이 왜 어렵다고 얘기했는지는 이해가 갈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지금 디지털 SAT 매스가 조금씩 어려워지고 있는 건 맞아요. 전반적인 패턴이 어려워지고 있는데 그거를 제가 4가지로 크게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지오메트리 문제 비중이 늘어나고 있어요. 예전에 페이퍼 베이스드 SAT 때는 지오메트리 비중이 그렇게 크지 않았었는데 지금 디지털 들어와서는 지오메트리 문제 비중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고, 특히나 여러 가지 다양한 도형들을 좀 합쳐놓은 문제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서클 안에 사각형을 집어넣는다던가 트라이앵글 안에다가 서클을 집어넣는다던가, 그림을 예전에는 주고 지오메트리를 물어보는 적이 많았는데 최근에는 이제 그림을 안 주고 글만 읽으면서 도형을 스스로 그려야 되는 문제들 비중이 많이 늘어나서 학생들이 그 부분을 좀 어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학생들이 어려워졌다고 느끼는 건 데스모스가 쓸모 없어진 문제 비중이 좀 급격히 늘어났어요. 디지털 SAT 초반에는 진짜 말도 안 되게 쉬운 문제들도 많았거든요. 데스모스라는 계산기에 집어넣기만 하면 바로 답이 나오는 문제도 많아서 어머님들이나 학생들이 디지털 SAT 매스 왜 이렇게 쉬워? 엄청 쉬워졌네. 누구나 800 맞겠어 라고 얘기했던 주된 이유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이제 컬리지 보드도 바보가 아니니까 점차 그런 문제 비중을 줄여나가고 있는데, 특히 이번 10월하고 12월에서는 저도 놀랄만한 문제들이 나왔어요. 문제가 어려워서 놀란 게 아니라 데스모스가 아예 쓸모가 없는 문제들이 굉장히 비중이 늘었습니다. 심지어 굉장히 간단한 이퀘이션 솔빙 문제인데도 멀티플 초이스로 놓으면 데스모스로 쓸 수 있거든요. 근데 멀티플 초이스가 아니고 주관식 문제로 만들어 놓으니까 되게 신선하게도 데스모스가 전혀 쓸모가 없어지더라고요. 아이들이 데스모스를 써서 문제 푸는데 너무 초반에 익숙해져 있어서 아이들이 좀 어렵다고 느끼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유로는 문제 워딩이 좀 까다로워지고 있어요. 문제의 어떤 유형이나 난이도 자체는 고정된 상태에서도 문제를 설명하는 방식을 조금만 바꾸면 아이들이 굉장히 어렵다고 느끼거든요.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걸 X라고 셋업하고 열심히 X를 찾았는데 알고 봤더니 물어보는 건 마이너스 X라던가, 예를 들면 예전에는 단순하게 3시간 동안 우리가 기름을 쓴 양이 얼마인가를 물어봤다면 지금은 살짝 비틀어서 3시간 뒤에 탱크 안에 남아있는 오일의 양을 물어본다던가, 문제가 물어보는 취지 자체는 똑같은데 물어보는 워딩을 계속 트위스트 시켜서 바꾸고 있어요. 전반적으로 아이들의 실수를 유도한다는 거죠. 그래서 특히나 800점 잘 안 나오는 학생들은 선생님 저 실수로 2개 틀렸어요 이런 경우가 많은데, 그 실수 유발 요인들을 좀 컬리지 보드가 의도적으로 늘리고 있다, 이 점을 좀 분명한 패턴으로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4번째 시험이 어려워지는 이유로는요, 고난이도 토픽이 추가되고 있어요. 예전에 페이퍼 베이스드 SAT 때는 아예 출제가 안 됐었던 토픽들, Higher Degree Polynomial Function이라든가 당연히 데스모스가 전혀 쓸모없는 문제들이죠. 이런 고도의 어떤 사고력 문제를 모듈 2의 마지막 21번, 22번에 배치를 하다 보니까 안 그래도 아이들이 자꾸 시간이 부족하다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마지막에 등장하는 킬러 문항들은 제대로 못 푸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예전에 이제 SAT2라는 서브젝트 테스트에서 다뤘던 주제들을 지금 SAT로 가지고 오고 있어요. 이제 SAT2를 폐지시키면서 SAT2가 담당했던 부분을 AP하고 SAT하고 나눠 가지게 하려는 거죠. 그래서 진짜 프리캘큘러스스럽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문제들을 디지털 SAT 출제를 시작했습니다. 사실 수학을 좀 제법 하는 학생들이 아니라면 접근하기가 꽤나 어려운 문제들이에요. 그런 문제들이 처음에 한두 문제 있다가 서너 문제로 늘리면 아이들이 금방 어렵다고 느끼죠. 시간 허비도 그런 문제에서 많이 하고요. 알제브라 2랑 지오메트리 정도면 충분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그 충분하다는 게 이제 800점 받을 준비가 됐다는 게 아니라요, 학교에서 알제브라 2든 프리칼큘러스든 그런 수학 코र्스를 듣게 되면 주로 시험을 유닛 테스트 위주로 봐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시험에 나오는 그 챕터들만 공부해서 시험을 보기 때문에 알제브라 2를 A를 받았다고 해도 앞에 배운 걸 많이 까먹었거나 혹은 앞에 배웠던 것과 뒤에 배운 걸 연결하는 이런 훈련은 안 돼 있는 상태예요. 알제브라 2와 지오메트리를 잘 해놨다면 SAT는 할 준비가 돼 있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제가 봤을 때 프리칼큘러스는 꼭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디지털 SAT에 프리칼큘러스스러운 토픽들이 이제 어려운 문제가 등장하긴 하는데요, 아직까지 문제 수가 많지는 않기 때문에, 그리고 출제하는 유형이 어느 정도 고정이 돼 있기는 해요. 알제브라 2만 배워도
SAT에 나오는 프리캘큘러스 유형을 따로 정리해서 모아서 배우면 되기 때문에 프리캘을 꼭 배워야 SAT를 시작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모든 문제를 데스모스 없이 풀 수 있을 때까지 여러 가지 티어리와 공식을 잘 체화시켜야 됩니다. 데스모스로 안 풀리는 문제가 굉장히 더 많이 늘어날 거예요, 앞으로도. 그렇지만 유형이 어느 정도 제한돼 있고 고도로 유형화돼 있기 때문에 유형별로 문제를 모아서 푸는 게 중요해요. 시중 교재들 같은 경우에는 챕터별로 모아놓긴 했는데 사실 그거는 수학적 토픽 위주로 모은 거지 컬리지 보드 의도를 기준으로 캐러거라이즈 한 건 아니거든요. 학원에 있는 사람들의 도움을 받으면 단시간에 많은 부분이 향상될 수 있는 점이죠. 학생들이 강한 부분과 약한 부분을 제가 분석해주고 약한 유형을 집중적으로 문제를 모아서 풀 수 있으니까요. 데스모스에 의존하지 않고 유형화된 문제를 모아서 연습한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실수는 없어요. 다들 선생님 실수 2개에서 800점 안 나왔어요 이런 얘기 맨날 하는데 틀리면 틀린 겁니다. 컬리지 보드가 왜 틀렸는지 묻지는 않잖아요. 그런 실수라는 구차한 변명을 하지 않으려면 항상 문제를 먼저 꼼꼼히 읽어야 됩니다. 연필을 들기도 전에 문제가 뭘 묻는지 그걸 찾으려면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먼저 설계도를 제가 그리라고 늘 아이들한테 지도를 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저는 처음에는 연필을 내려놓으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핀포인트 중에 하나예요. 문제가 묻는 바와 그 문제를 묻는 것을 찾기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되는지 디자인을 하고 어떤 공식을 써야 되고 이건 어떤 토픽에 관한 문제인가 즉 출제자의 출제 의도를 먼저 생각해보는 훈련을 많이 해야 돼요. 이게 시간이 좀 걸리긴 하는데요. 계단식으로 마지막에는 바로 급상승할 수가 있어요. 네, 향후 디지털 SAT 매스는 계속 어려워질 거예요. 데스모스를 사용하지 못하는 문제는 계속해서 늘어날 거고요. 예전 SAT2에서 나왔던 어려운 프리캘큘러스 문제들은 계속 비중이 늘어갈 겁니다. 컬리지 보드의 의도는 분명해요. 800점을 함부로 나눠주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SAT2가 없어진 현재 상황에서 AP만 가지고 학생의 수학 실력을 평가하는 건 한계가 있기 때문에 SAT 800점인 학생과 780점인 학생 혹은 760 그 사이에 변별력을 확보하겠다는 겁니다. 굉장히 한국 시험스러워져 가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는 절대평가식으로 와, 너 수학 웬만큼 하면 다 800 줄게 이런 식이었다면 위기도 한번 겪었잖아요. SAT를 받지 않겠다 그런 시절도 잠깐 있었으니까요. 최근 다시 돌아오는 트렌드이긴 하지만 컬리지 보드가 겪은 위기감을 모두 반영한다면 변별력을 확보할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 8월, 10월, 12월 거쳐오면서 분명히 확인되는 패턴 중 하나고요. 어려워질 겁니다.